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꼰대 김철수라는 제목의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꼰대라는 단어가 유행을 타게 되면서 한철 갑자기 확 떴다가 이렇게 유행처럼 또 없어져 버린 그런 책 중에 하나라는 그런 기억이 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부 와닿았던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나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도 곧 이런 나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좀 읽었고요. 이 책은 꼰대를 향해 가지고 꼬집는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에세이처럼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한테 조심스럽게 제안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꼰대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이 책에서 아주 재밌게 제안을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세,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싶으셨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꼰대 김철수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지은이는 정철입니다. 이 땅의 꼰대들을 향한 아프지만 유쾌한 꼰대 꼬집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나이 무관, 성별 무관, 당신도 혹시 꼰대 김철수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나이가 많아야만, 직장 상사여야만, 회사 선배여야만 이런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꼰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철이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끔 꼰대, 아니 자주 꼰대라고 이렇게 본인이 써놨네요.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에드컴 카피라이터,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겸임교수, 서울 카피라이터즈 클럽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정철카피의 대표고요. 카피책, 내 머리 사용법, 한글자, 불법사전, 머리를 구하라, 인생의 목적어 등의 책을 쓴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 이야기이자 내 몸부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간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1분 1초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철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5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려고 뛰지 않아도 된다. 지각할 것 같으면 지각하면 된다. 지각이 두려우면 결근하면 된다. 아프다 핑계대고 하루 종일 거실을 뒹굴뒹굴 해도 좋다. TV 리모컨에 달린 모든 버튼을 다 눌러봐도 된다. 뒹굴뒹굴 허리가 아프면 설렁설렁 산책을 나가는 것도 어떨까. 길가에 핀 들꽃택에 발을 걸어도 된다. 들꽃 이름을 물어도 된다. 이름이 없다고 대답하면 그 자리에서 지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대전화 하나를 생산하는 일이 들꽃과 대화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잡지에 글 한 줄 쓰는 일, 들꽃 이름 짓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일까? 조금만 더 게으름을 피워보자. 조금만 더 비생산적인 하루를 살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지친 몸에게 지친 머리에게 쉴 시간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게으름을 피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끔은 휴식을 취하고 가끔은 쉬어가도 좋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명백하게 해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채워가는 시간으로서 휴식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친한 사이에서의 험담 그리고 맞장구 같은 것들 많이 하시죠. 그렇게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봉달이라는 사람의 험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희도 처음에는 봉달이 나쁜 놈 하고 맞장구를 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영희는 나쁜 놈이 봉달이었는지 봉식이었는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철수가 누군가를 험담했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해도 철수가 누군가 지금 뒤에서 험담을 하고 호박씨를 깠는데 요거밖에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철수의 거친 입만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결국 철수와 영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쁜 놈 얼굴보다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입을 더 깊게 기억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말은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기서는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내 얘기부터 들어봐. 글쎄, 내 얘기부터 들어보라니까? 너는 그래서 안 돼.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어.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너 정말 나이가 아깝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웃기고 있네. 지금 나더러 그걸 믿으라는 거야?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방법은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괜찮아. 잘했어. 멋지다. 당신 앞에 앉은 사람이 당신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쩌면 그리 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괜, 잘, 멋. 맨 앞자리만 딴 건데요. 괜찮아. 잘했어. 멋지다. 이 세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10번 중에 5번만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기상캐스터들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온화하고 밝고 유쾌하고 경쾌한 표정으로 오늘의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거기에서 기상캐스터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존댓말을 한다.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그녀는 바른 자세로 말한다. 그녀는 내 눈을 보며 말한다. 그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한다. 하지만 너무 먼 미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녀는 서울특별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울릉도, 독도까지 다 챙겨준다. 그녀는 영상 28도, 영하 12도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녀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같은 과장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그녀는 우산을 챙기라거나 옷을 조금 두껍게 입으라는 정도의 가벼운 조언만 한다. 그녀는 불필요한 외국말을 쓰지 않는다. 그녀는 짧게 말한다. 우리는 수십 년 텔레비전 뉴스를 받고 뉴스 끝에 등장하는 그녀를 만났다. 이제 그녀가 말하는 법을 줄줄 외울 때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노출된 이상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꼰대 체크리스트 1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좀 재미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여기에 몇 개나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 정도 기회로 삼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꼰대라는 거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 행동은 특별사면 될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고쳐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로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꼰대, 그리고 내 안에 꼰대씨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제목이네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두 번째,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 탓만 하는 것 같다. 세 번째, 뭐뭐란 뭐뭐뭐인 거야 라는 식의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네 번째, 후배의 장점이나 성과를 보면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을 찾는다. 다섯 번째,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요새 유행어 중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라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숍 가면은 라떼 팔잖아요. 그걸 이제 직장 상사분들이나 선배님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했던 거를 약간 희화해가지고 표현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은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그 다음은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주 얘기한다. 그 다음은 후배가 커피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때 삼겹살을 굽지 않으면 나는 불쾌하다. 그 다음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더라. 그 다음은 후배 부하 직원의 옷차림과 인사해절도 나는 지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 다음은 연애, 자녀계획 등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나는 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은 회식, 야유회에 개인의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은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그 다음은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가 이제 체크리스트인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반성이 많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참고로 좀 하시되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은 남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이라도 방금 생각이 드셨다면 고쳐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꼰대 김철수라는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나이 무관, 성별 무관, 우리도 다 꼰대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꼰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재미로 볼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 후배, 직장 동료들, 친한 친구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